네, 안녕하세요. 이뉴머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풋프린팅, 스캔, 운영체제 탐지, 방화벽 탐지, SNMP 순으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킹하는 해커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잠깐 보시죠. 사이버 공격 과정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아, prepare attack이었죠. 준비 단계, 공격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할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 수단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Put, printing, scanning, enumeration.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획득하고 나서 공격 대상자의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뭐 개인정보를 얻든지, 기술 자료를, 기밀 정보, 기술 정보를 얻든지. 그죠? 항상 이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 상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하고 저는 잘못 이해하면 이건 뭐 해킹에 대한 거를 배우나? 그게 뭐 70, 80%죠. 그래야 이걸 알아야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오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약점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건데, 해킹하는 방법이 이 취약점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이 취약점을 알아내는 게 바로 풋프린팅, 이뉴머레이션, 스캐닝,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풋프린팅이라는 그 단어는 발자국을 살펴보는 일인데, 공격 대상의 정보를 모으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개념적인 거니까 금방 아실 거고요. 자, 소셜 엔지니어링 이게 별거 아닌데 사회공학 기법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해킹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 사회공학적인 기법에 의한 거다라는 겁니다. 친구끼리 사용자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정보를 주고받고 믿으니까 내가 친구니까 또는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첩이나 컴퓨터 옆에 적어놓는 일이 허다하죠. 예, 스스로 한번 나는 패스워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요새는 이 패스워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소유의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포탈이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무슨 포탈이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것들은 우리 컴플라이언스 잠깐 배웠었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좀 소개를 좀 했었죠. 정보통신망법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면서 지켜야 될 법규가 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비밀번호를 미니멈 6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시키도록 해라. 누구로 하여금, 이용자로 하여금. 그래서 시스템에서 6개월 되면 변경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컴플라이언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개발을 하든지 서비스, 시스템 OS의 설정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패스워드 노출 사건의 대부분이 이 스니핑, 예, 우리 앞으로 많이 이제 볼 와이어샤크라든지 그 다음에 TCP 덤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스니핑 하는데 어떤 도구를 개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툴들이 다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예,
스니핑을 하는 거고, 스푸핑은 속이는 겁니다. 뭐 DNS 스푸 예를 들면 DNS 스푸핑이다, IP 스푸핑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DNS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DNS 예를 들면 따따따 뭡니까? cisco.com 하면은 DNS 로컬 DNS가 예를 들면 리커시브를 통해서 여기가 리커시브죠. 아이터러티브를 통해서 루트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배웠나요? 정말 헷갈리네. 하여튼 아이터러티브를 통해서 루트 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IP 주소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DNS 쿼리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DNS 스피핑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엉뚱한 IP 주소를 받아서 연결하게 할끔. 그러면 뭡니까? 페이크 사이트가 열리는 거죠. 이런 게 스푸핑 기법의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이제 실습도 할 예정입니다. 자, 해킹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우리 해킹 과정에서 정보 준비 단계에서 정보 습득이잖아요. 해커들은 침투하고자 하는 시스템 아이디 필요하죠?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앞단이 바로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찾기 위한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 패스워드를 찾기 위한 그쵸? 이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 왜냐면 이 사람의 정보가 뭐겠어요? 이 생년월일, 그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로 패스워드를 조합하는 경우가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 뭐 동물 이름 같은 거. 나중에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맨 처음에 브루트폴스 공격이 무차별 대입 공격이에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건 마지막 단계예요. 딕셔너리 어택이 있어요. 사전 공격이라고 미리 리스트업을 해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무지개 테이블이죠.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브루스 포스 어택을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는 거죠. 무차별 대입 공격이 가장 무식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패스워드가 네 자리다. 네 자리다. 네 자리에 대응해서 뭐 숫자로 돼 있다.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로 했으면 맨 처음에 요게 첫 번째 경우죠.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납니까? 0001에서 111까지 16가지를 무차별하게 순서적으로 다 대입을 해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가 0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파벳 전체 문자 뭐 예를 들면 65자리 자에 대한 거를 다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이용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변동사항, 사용자 불편사항 공지가 뜨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죠? 그걸 보고 시스템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지금 vulnerability인지 취약점인지. 그 다음에 협력사 계열사의 보안 조치를 확인할. 어떤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을 협력해주는 협력사라든지 계열사의 보안 조치를 주의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커들은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엠맵이라는 툴을 돌릴 때도 자기 IP 주소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IP 주소를 소스 IP로 적어서 보냅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격 대상 사이트를 직접 접속하는 것보다 유틸리티로 웹사이트를 다운로드해서 검색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스캔,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작동 여부.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0 포트가 열려 있는지. 80 포트가 열려 있다라는 건 HTTP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3번 포트가 열려 있는지. 23번 포트가 텔넷인가요? 그 다음에 20번, 21번. 이건 FTP죠. 요 포트 번호가 틀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25번 포트가 열려 있는지. 그죠? 443번 포트. 이게 HTTPS일 겁니다. 그죠? 이런 포트들이 열려서 동작하는지,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확인하는 작업이죠. 스캐닝이.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툴이 엠맵이에요. 이제 이거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이 늘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핑이에요. 핑,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니 뭐 서버가 되건 뭐 대상자죠. 서버가 됐던 뭐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IP 주소로 핑해서 여기 뭐 어떤 데이터가 날라오면 얘가 지금 얼라이브구나, 살아있구나, 죽어있지 않고 이 서버가 호스트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간단한 아주 명령어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자를 보면요, 패킷 인터넷 그로프예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간단한 유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요, 숨어 있는 많은 논리와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배울 겁니다. 이건 ICMP를 사용을 해요. 자, 핑, 뭐 애플리케이션이죠. 그 밑에 TCP, UDP가 있었죠. 그 다음에 IP가 있었죠. ICP는 항상 ICMP하고 IGMP가 여기 살짝 위에 있고, 요 밑에 뭐야? ARP하고 RARP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 이제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핑이 TCP나 UDP를 쓰는 게 아니고, 바로 ICMP를 부르고, IP. 라우터를 경유해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까지 가야 되니까 IP가 필요하죠. IP는 뭐죠? provide logical communication between host죠. 호스트 간의 logical communication을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IP가. TCP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TCP provide logical communication between 프로세스 간의 logical communication을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ICMP, IP 이렇게 내려오니 이 핑은 사실 TCP, UDP를 쓰냐 아니 포트 넘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핑의 포트 넘버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핑은 포트 넘버가 없어요. 왜 그러죠? ICMP를 바로 TCP, UDP를 호출하지 않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건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를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 글자는 마치 TCP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ICMP를 위해서 공격 대상의 활성화 여부를 알아보는데, 자, 1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엠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한다. ICMP 우리 패킷 전송되는 그 타입하고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에코 리퀘스트 타입 8번에 그죠? 에코 타입 제로는 에코 리플라이가 나오는 거고 가다가 만약에 트레이스 라우트 할 때 배웠죠. 트레이스 라우트 할 때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비스 하지 않는 UDP를 이용하잖아요. 트레이스 라우터가. UDP를 이용을 하면서 포트 넘버를 적죠. 그 포트 넘버가 몇 번이었습니까? 3343, 뭐 5번.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거의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99.9%일
포트 넘버를 적어서 트레이스 라우터를 보내면 뭐가 떠요? 당연히 돌아올 때는 타입 3의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코드는 3번 포트 언리처블이 온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핑은 그냥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그 ICMP 패킷을 한번 보세요. 그럼 금방 알 겁니다. 그 다음에 2, 3, 4는 뭐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ICMP 어드레스 마스크, 리퀘스트 마스크, 리플라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를 대부분 사용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빨리 진행합시다.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이 IP 주소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지금 핑이라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호스트가 예를 들면 이건 지금 현재 윈도우죠. 윈도우 뭐 버전은 뭔지 모르겠지만 1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뭘 호출할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이 게이트웨이 또는 공유기, 네? 공유기를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요 앞단에 있는 여기 IP 주소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는 192, 168, 0.0.10 예를 들면 뭐 3번부터 253번의 사이에 포함 사이에 할당받은 호스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역의 IP 주소 네트워크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대역의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요걸 보시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요 IP 주소는 190, 168이 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도 집에서 여기 공유기를 통해서 지금 공유기 이 뒷단에가 이제 그야말로 인터넷 세상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핑을 때린 거예요. 여기 공유기에다가 공유기 앞단에다가 그리고 보낼 때는 여기 윈도우는 32바이트의 패킷 사이즈를 보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기 또는 이 라우터가 또는 라우터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32바이트로 해서 1ms보다는 작고 이 TTL이 중요해요. 핑에서는 TTL이 128이에요. 이 TTL이 128이라는 건 얘가 약간 윈도우 계열의 OS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윈도우 계열의 하여튼 TTL의 번호를 갖고 있어요. 타임 트레이브. 왜 이게 128이냐? 이 떠날 때는 128인데 뭔가 여기에 라우터를 거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레이스 라우터 할 때 라우터를 거치면 TTL이 마이너스 1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핑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거치면 마이너스 1로 해서 이게 127로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TTL 128이 그냥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알 수 있고 이 번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핑의 스태티스틱 통계를 보면 4개의 패킷을 보냈는데 4개를 받았고 로스트는 제로고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타임 제가 그게 좀 헷갈립니다. 저희 옛날에 하여튼 20대부터 요 약자가 두 개가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라운드 트립 타임 왕복 시간이죠. 0mm, 맥시멈 0mm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래요. 바로 요 같은 대역이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자, 윈도우 실행 결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윈도우는 32바이트 패킷을 보낸다. 리눅스 계열은 56바이트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크기를 이런 걸로 해서 이게 OS가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32에서 윈도우다. 물론 여기 이제 명령어 자체가 윈도우니까 이걸 보면 윈도우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저 32바이트를 봄으로써 이거 윈도우구나. 그 다음에 TTL 여기 보죠. 윈도우 계열이 128이고 리눅스 계열이 64. 이거는 보통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정이에요. 뒷단에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대개 윈도우 계열은 128이고 리눅스 계열은 64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핑이 있는데 제가 핑 시스코 이렇게 해서 이건 5개의 패킷을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라. 이 TTL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64나 128이 오질 않죠, 지금. 이게 시스코는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서울에서 지금 핑을 때렸으니 이 라우터가 몇 개나 거치겠어요? 거의 열 몇 개 거칩니다, 이게. 열 몇 개를 거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시스코로 갔다고 쳐요, 여기. 그러면 얘가 64, 리눅스 계열이 64니까 64라고 쳐봐요.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 단위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또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 네트워크가 다 달라지니까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해갖고 돌아오는 게 55라는 거예요. 그러면 64에서 이걸 빼면 9개죠. 미니멈 이게 만약에 64였, 그러니까 초기 떠날 때 TTL이 64였다고 그러면 이거는 리눅스 계열일 거고 리눅스 OS의 계열일 거고 9개의 적어도 9개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거쳐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뜻이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그건 또 한번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돌아온 패킷이 32죠. 예, 32면은 또 윈도우 계열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TTL과 또 이거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런데 이 TTL 값은요, 디폴트 값을 이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OS다, OS가 리눅스다, 윈도우 계열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지. 예,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5는 TTL 값을 5로 정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소스에서 TTL 값을 트레이스 라우터 할 때는 처음에 하나 보내고 둘, 세 개 보내서 리턴 되는 걸 보잖아요. 이건 핑을 보낼 때 TTL을 5개로 하면 라우터 뭐 한 4개까지 거치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보세요.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TTL이 제로가 되니까 TTL이 제로 되면 어떻게 해요? 라우터에서 그 패킷은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폐기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time exceeded라는 거를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임이 만료됐다라는 게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 날라온 겁니다. 어디에서? 그 폐기된 라우터에서. 그게 요 주소라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운영체제별 TTL 값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통 128이 윈도우 계열이고 64가 리눅스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통 그런데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가 지금 윈도우가 여기 보세요. 요거 128 맞죠? 그런데 95는 어떻게 돼요? 34, 64 이렇게 틀려요. 그 다음에 리누스는 64라고 그랬어요. 여기 64 맞네요. 여기도.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255예요. 네? 여기 연도 128이에요. 그죠? 이것도 윈도우하고 여기 같아요. 그리고 이 TTL 값이 어떻게 돼요? 관리자가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이게 그걸 추정할 뿐이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리눅스 중지 명령을 내리 전에 리퀘스트 패킷을 계속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리눅스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 핑하고 이렇게 보내면 계속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언트러프트를 걸어야 이게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눅스의 핑은 윈도우 핑하고 리눅스 핑하고 약간 그 옵션이 틀려요.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가 막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었고 이 핑은 시스템 하나를 조사하기에는 아주 적절하다. 많이 써요. 여기 일단은 뭐 얼라이브 되든지를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 ICMP 자체의 패킷을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 예를 들면 이게 안 온다고 해서 아 죽었구나 이게 데드구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보안에 대한 설정을 아주 잘 하잖아요. 이 ICMP 패킷을 ICMP 응답을 안 하도록 거절을 해 놓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 데드냐 얼라이브냐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또. 예. 이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합니다. ICMP 에코 패킷 이후의 작동 여부. 아까 ICMP 패킷을 에코 리퀘스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 리플라이가 있었어요. 그죠? 요걸로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인포메이션, 타임스탬프, 어드레스 매스크를 써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게 운영체제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시스템이 이렇구나.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